자, 오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텐데요. 미래나 퓨처 셀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이 24번째 시간이에요. 24번 동안 여기 있는 글을 요약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권을 뚝딱 하고 읽었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참, 우리 신이 주신 좋은 축복. 알긴 아는데 대충 안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잊어버렸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이제 두고두고 꺼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날을 좀 현재로 끌어당기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남겨져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무슨 책들을 읽었는지 한 번만 리마인드 할게요. 그래서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많은 성공 사례, 과거의 위대한 인물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변했다. 이런 프롤로그죠.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오, 그거 나도 퓨처 셀프하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퓨처 셀프 하고 싶은데 그 미래의 나, 퓨처 셀프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나왔었죠. 뭐였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면 현재 의미를 잃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꿈이 없으면 오늘은 의미 없는 그냥 표류에 불과하죠. 우리가 배가 바다에 떴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고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떠다니는 거가 되는 거죠. 어디로 도달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죠. 내 실패의 경험, 내 아픔, 이것들을 현재 고스란히 그대로 생생하게 끌고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현재를 사는 겁니까? 과거를 사는 겁니까? 과거를 사는 거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은 안 된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 안 된다. 그다음에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요. 내 주변에 무엇이 나를 돕는 손길로 존재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래 나와 단절되면 내가 미래의 나를 상상할 수 없으면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그냥 급한 결론밖에 내지 못한다. 또 시급한 문제가 그리고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뭘 시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죠. 결정됐죠. 그 다음에 때로는 성공의 실패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어라는 자만심 그런 것들이 나의 실패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살펴봤었고요. 파트 2에는 뭐냐면 미래의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우리는 움직이니까. 나 밥 먹어야지도 내가 밥을 먹는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즉, 미래가 나를 이끈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달라요. 그냥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생각이 또 우리가 일찍 지났기 때문에 안 나나요? 그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리란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의 나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하고, 그리고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 미래의 나는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생생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그리고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현재의 나로 계속 성공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보다 낫다. 성공하려면 미래 나에 대해서 진실해진다. 내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신에 대한 나의 견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의 믿음을 주관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편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은 뭐예요?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 현재에 맞는 목표 설계. 덜 중요한 목표는 제거.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해서 암으로, 그리고 그냥 전진이죠. 내가 알아.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안다는 거. 그것이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그러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나 그걸 원해요. 라고 하면 와요. 진짜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진짜 옵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에서 막 맨날 맨날 고민하지 말고 딱딱딱 정해진 루틴대로 짝짝짝 돌아가면은 굉장히 수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미래에 내가 필요할 일을 현재 하라.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시간 많이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 있었고,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시작했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더 완성시킬 거야, 더 잘할 거야 이러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미래의 내가 되는 마스터 플랜 그림을 다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지금 여러분이 그린 미래의 내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있게 행동해야 자유를 얻는 거고요.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대요. 현재의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 것 같죠? 에이, 먹어, 먹어, 먹어. 괜찮아. 이거 누구예요? 현재의 나죠. 미래의 나는 아니야. 건강 관리해야 돼. 지금 너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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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살도 찌고 각종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몰라. 먹어 먹어 먹어. 에이 아니야. 그까지 영양제 하나 사 먹을 바야 가가지고 놀겠어.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기쁜 일에 돈 다 쓰겠어. 이게 다 뭐예요? 현재의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 미래의 멋진 나, 내가 상정한 그 미래의 나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거라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하게 되면 내가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미래의 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미래의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4페이지 이제 앞에서 쭉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저자가 2012년 9월 1일 로렌과 결혼을 했고요. 정확히 1년 뒤에 9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만들었고 이 책을 쓰는 날이 22년 1월 13일이래요. 와, 10년 딱 지나갔죠. 이 책 10년 전에 이 저자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알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타임캡슐을 열 거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예측이 맞았는지 살펴볼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타임캡슐을 쓸 9년 전에 나와 로레는 학사 과정을 마쳤고요.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15군데 학교에 박사 과정을 신청했지만 다 떨어졌고요. 미래는 불확실하게 여겨졌고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3년이 넘도록 글쓰기를 시작도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세명의 아이를 더 낳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이 이렇게 인기를 얻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도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달라졌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맨 앞에 지미 알죠? 지미 돈을 쓰는 애기는 아니죠. 학생. 17살 아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 17살 아이가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정말 1위의 유튜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5년 후 자기에게 쓴 영상에서 안녕, 지미야. 그래서 이제 500만, 뭐 몇만 명이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구독자 천만 명인가요? 100만 명이 되기를 꿈꾸면서 한 거죠. 자기가 혼자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4,400만이 됐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리는데 그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상상치 못한 꿈을 꿨지만 노력하고 미래의 나로 살게 되면 그 미래 진짜 가보면 내가 꿈꿨던 미래하고도 현격하게 다른 상상치 못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좀 끌어당겨야 돼. 근데 맨날 미래는 따로 놔두고 그 걔가 그렇게 될까? 하고 오늘 과거를 경험을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후회하며 산다면 오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거죠. 내가 미래를 상상해서 그려놓고 그거를 그냥 내 것이라고 믿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미래 나로 살아가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제안하고 싶대요. 24시간 안에, 오늘 하루네. 오늘 책 읽고 내일하고 모레 방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방학을 주게요? 여러분 7시에 그대로 일어나서 퓨처 셀프가 지시하는 바를 그대로 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봐요. 그 진미처럼 영상을 촬영해서 미래 특정한 날짜에 공개대로 설정해도 좋아요. 저는 이거 퓨처 셀프 하러 갔던 때가 벌써 한 달도 전이죠. 그 3개월 후에 나에게 쓴 영상이 있어요. 제가 3개월 후에 볼 거예요, 그거. 왜냐면은 글을 쓴다는 행위가 조금 멀 수도 있으면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되냐라고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마음이 몹시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해결될 거라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아마
두 달 안에 해결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꿈을, 그런 나의 미래 나에 대한 그 영상을 찍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3개월 후에 너는 다 됐구나, 너 잘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해보세요. 그리고 캡슐을 90일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라는 거예요. 타임캡슐을 옛날에는 글로 썼는데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난 말로 떠드는 게 좋아 그러면 아무렇게라도 그냥 영상을 찍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올려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예약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타임 예약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현재 쓴 애가 3년 후에 딱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측해서 만들었던 미래 나와 내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퓨처 셀프의 행동 지침인 거예요. 열어볼 시간이 언젠지 정해서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그리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명확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타임캡슐을 쓰겠지만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진짜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썼잖아요. 석 달 후에 내 열어볼 거잖아요. 한 달 후 전에 썼던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돌아오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을 바꾸는 걸 경험했어요.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 나도 모르게 그 모습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매일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해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였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됐거든요. 여러분 진짜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훌륭하고 더 현명하다라는 말 밑에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 내가 되라. 미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투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해라. 지금 미래 내가 되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꼭 밑줄 쫙쫙쫙 별표 쫙쫙쫙 치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번 써보세요 하고 싶지만 일단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막 시간 주고 쓰라고 해야 돼. 좀 이따가 쓰라고 한 시간도 와요. 감사의 말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쭉 뒤에 보면은 뭐 원문 영어로 막 쭉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99페이지 마지막이니까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유명 작가가 된 벤자민 하디와 그 줌 라이브 Q&A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궁금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들이 질문을 올렸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우리 24시간에 걸쳐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자기 개발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과 나이 욕심 조급함 때문에 매년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를 세 가지로 정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냥 한 해가 지나가요. 40대, 50대에게 조언을 해준다며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뭘 물었냐면요. 가까운 미래는 상상이 되는데요. 10년 후, 20년은 안 그려져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자는 그냥 그러니까 10배의 목표를 세우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 어떤 실현 가능한 한 계획을 세우는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이제 물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벤자민 하디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목표 질문 궁금하죠? 뭐냐면 40대, 50대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는 거랑 10년, 20년이 안 그려져요랑 실현 가능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라는 뭐 이런 거. 나 10년, 10배 목표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한 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벤자민 하디가 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셋 이상이면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 우선순위가 셋 이상이면 없는 거라는 거야. 산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운다는 거야. 한 개도 못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실패가 너무 많아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세 가지만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이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작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안 돼요. 그래야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확히 퓨처 셀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여러분의 행동 양식, 생각하는 방법,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 엄청 많이 달라졌죠. 주변 환경까지도 되게 달라졌죠. 그 전에는 그렇게 각박했던 것이 이젠 더 이상 각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달라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과거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뭐냐면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현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요. 그 과거 제가 15년 전, 16, 17년 전 투자 실패를 하고 망했던 30대 마지막 후반에 그때랑 저랑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진짜 땅에 무슨 귀신이 나를 끌어당기는지 발걸음을 걷기도 너무 무거웠고 바닥에 누우면 수많은 손이 나를 끌어당기고 정말 정말 무거웠거든요. 모든 삶이 희망도 없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내한테 있었나?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돌아서 과거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에게 하늘이 준 기회였구나. 내가 그때 넘어졌다 일어나는 진짜 세게 내리바꿨던 그런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방법 배웠구나. 그보다 더 세게 넘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넘어져도 앞으로도 넘어지는 날은 있겠죠. 우리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했던 순간이었구나. 음. 그리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절망에 빠질 뿐이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를 배우는 날이었구나. 지금 가장 아픈가? 그럼 올라갈 일밖에 없네. 라는 식의 과거를 다룰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거를 지배하는 방법인 거죠. 이 과거를 지배하는 것도 뭔 거예요? 저 지금 말한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마음 너무 아프게 했어. 그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 기술을 획득했어. 얼마나 좋아. 내가 과거를 어떻게 양념하고 요리하냐에 따라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나는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창조할 수 있고 미래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대로 창조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믿음이 부족해서 못 이뤄지고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지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정말 여러분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거를 믿어보고 한번 붙들고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단락에서 또 해봅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사람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얘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모습이 과거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 오늘 성공했으면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오늘이 처절하면 과거가 안 이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의미 규정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현재가 여러분의 과거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잘 파악함으로써 이렇게 달라진 내가 미래를 얼마나 다르게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미래 상상이 안 되니까. 과거는 왜 잘 떠오르냐면은 기억하니까요. 기억은 쉽잖아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억은 너무너무 쉽게 그냥 끌어오면 되는 거고 상상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만 상상이 된다죠. 우리 한국에는
귀신이 저승사자로 나타나잖아요. 외국에는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승사자가 어떤 모습, 갓쓴 사람이죠. 캐대언이 나오면서 전 외국 사람들이 저승에 갓쓴 사람 너무나 판타스틱하다라고 얘기했대잖아. 패셔너블하다고. 우리는 왜 갓쓴 사람 나와요? 우린 매일 같은 사람만 봤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본 거에서 나오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상상이 안 되지? 경험이 덜해서 그래. 그러니까 책을 읽고 본 거,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상상력이 부족한 건 내가 본 게 아직 없어서 그런 거야. 더 많은 것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왜 우리 애들 키울 때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하고 시골보다는 도시로 나가고 도시보다는 세계로 나가고 저 밖으로 나가서 아들아 세계는 넓고 넓고도 뭐 많다 뭐 아무거나 경험해라 아 책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게 많으면 상상력이 크게 돼서 내 미래가 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외국도 나가보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게 되면은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오늘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확연하게 다른 미래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거는 내가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과거, 너 왜 그랬어? 너 미친 거야? 너 왜 그렇게 후회하고 헤매는 일을 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했었던 그 끔찍한 실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너 그 실수를 한 덕분에 생각과 태도를 바꾸거나 사랑해 고마워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를 집중했었나요? 뭘 알고 있었나요? 취미는 뭐예요?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4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딱 90일 전과 비교해 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밑에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현재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기를 어떻게 썼는지 알려준대요. 첫 번째,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90일 동안 이룬 성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물었다는 거죠. 세 번째, 앞으로 90일 동안 이루고 싶은 중요한 성취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네 번째, 지금으로부터 1년 후 퓨처 셀프는 어떤 모습일까인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정말 가까운 것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으로부터 3년 후 퓨처 셀프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나오시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존재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과거, 미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그 밑에 지배라는 말은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현재와 과거를 결정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을 결정해야죠.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과거를 도구 삼아 현재를 더 잘 살아가고요. 그리고 주인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가 현재의 자신을 결정하게 하죠. 주인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내게 주신 소망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신이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덧붙이는 겁니다. 내 안에 꿈을 주신 그분, 그 내게 준 그 소망이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이죠. 비전이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는 아인슈타인들 얘기했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당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현재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나를 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좀 사랑해 봐야겠어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너무 멋진 당신이 될 거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그려 나가야 할 도화지입니다. 도화지. 그리고 당신은 태어났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미래가 될지 상상하고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줄. 퓨처 셀프가 어떤 모습인지 찾아놔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될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A, B, C, D. B, birth. 그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hoice. 이거 막 많은 말 나오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이 초이스들에 점철된 것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줄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더 살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이다. 과거를 도구로 삼아 현재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잘. 미래는 현재를 더 잘 살게 돕는 도구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 미래, 현재를 주무르세요. 명령하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는 얘기 끝에 계속 비슷한 얘기가 쭉 있고요.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넘어가 보면은요. 중간에 모든 발전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말하라고 해요. 그 주인공은 이런 얘기합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솔직히 저는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음.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요. 중요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90일 동안 목표를 세우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3월 18일이에요. 4월, 5월, 6월, 6월 18일. 뭐 6월 말이라고 해도죠. 90일 동안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 90일과 생각을 하지 아니한 90일은 엄청 달라요. 저는 저희 목표로도 삼았고 제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에게 다 목표를 준 게 있는데요. 90일 동안 북극을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북극은 뭐예요? 실버 이상의 직급이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직전 6개월보다 150달러를 더 벌게 되면 갈 수 있는 그거. 그러면 내가 당장 얼마를 벌고 얼마를 매출을 일으키려면 누구와 이 일을 함께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어떤 시간을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90일 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90일마다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우라는 거죠. 90일이 두 번 되면 6개월이 돼요. 음. 그리고 다시 90일이 되면 9개월이 됩니다. 올해가 끝나는 때예요. 그러면 프라하 도전하면 어때요? 실버가 됐고, 뚜껑을 완성했고, 골드를 갔다. 그러면 프라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도 끌고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산화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그럼 유산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유산화는 신도 뭐도 아니에요. 우리 삶을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유산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정한 현금 흐름 지속적인 소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꿈꾸는 자유를 이루려면은 자동소득, 권리소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깨알같이 눈덩이를 뭉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질까요? 우리 스노우 이펙트, 스노볼링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투자에선 다 얘기해요. 종잣돈 만들고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 종잣돈 만들 때 허리가 끊어질도록 아파도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하죠. 눈뭉치를 뭉칠 때 따뜻한 손으로 눈을 뭉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걔와 나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손이 돼야 돼요? 차가운 손. 눈과 같은 손. 유산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화가 원하는 인간형이 돼야 되죠. 잘 나가는 스폰서나 멘토들의 모습대로 닮아가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나가는 90일에 여러분 어떤 작은 변화가 있을 건가? 그리고 그 90일 후에 또 작은 변화가 누적이 되면 뭐가 될 것인가? 그런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끄고 난 다음에 꼭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3년 후 목표가 309페이지에 나옵니다. 3년 후는 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3년 후. 이그젝 루비? 다이아? 여러분들이 꿈꾸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3개월 단위로, 90일 단위로 얼마나 쫀쫀하게 나를 경영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나 좌절을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되고 지배해서 생각을, 관점을 바꿀 것인지를 짝짝짝 넘어가게 되면 빛나는 내가 누적이 돼서 3년 후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집중하세요. 3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지. 강렬하게 원하세요. 내가 무엇이 될지. 그 강렬함의 크기가 오늘의 행동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 퓨처 셀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어야 되죠. 그런 나를 상상하세요. 지금의 나를 끌고 가서 거기다 갖다 놓지 마세요. 그렇게 갖다 놓는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3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영성과 완전히 다른 내가 됐을 거라고 놔두세요. 아니, 당신이 주인이라니까. 왜 질질 끌고 오늘의 나를 갖고 가서 5년, 3년에다 놨다 놓지 말고, 3년엔 멋진 나. 지금하고 감정적으로 단절됐고, 영적으로도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단절된 너무 멋진 나. 나야. 미래의 나 고마워.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리고 그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이끌고 가고 미래의 나라면 다이아몬드가 된 나라면 할 오늘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 누적되면 그 누적의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투자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요? 똑같은 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않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바로 투자 영역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투자 무슨 주식이 뭐 갑자기 520배가 불었다나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미국 주식 얘기예요. 어쨌든 3년 후에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독자적으로 떨어뜨려 놔서 해보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또 퓨처 셀프가 되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게 그냥 현재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현재 잡스러운 조그만 일들을 성공한 것이 내가 산으로 가는 그 큰 경로와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거의 작은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내 목표가 되는 그 산으로 가는 길 중에 조금의 실패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1페이지 여섯 번째 줄. 실패의 다른 말은 배움입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걸 배워요. 밑에 줄. 인간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적응하는 능력이죠.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었지만 집중하면 다 돼요. 하여튼 뭐 북극에서도 산다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312페이지 다섯 번째 줄. 여러분에게 원대한 미래와 불가능한 퓨처 셀프가 있다면 또는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자주 아기처럼 넘어질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걸 배웁니다. 일론 머스크 보세요. 화성에 간다고 했죠. 엄청 실패했죠. 손가락질 받았어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뤘죠. 그의 퓨처 셀프를 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지 몰라도 90일을 그려야 하는 거고 1년 후를 그려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나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희망을 얻습니다. 31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무언가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은 미래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말은 때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만 한다는 거 아닙니다. 내 목표를 위한 성공들을 할 텐데 때때로 실패하는데 아, 성공을 위한 실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쭉 밑에 맨 밑에 책에 아주 중요한 문구. 목적 없는 사람은 소멸한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죠. 또 밑에 줄. 현재를 더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 기재하면서 살으래요. 314페이지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얼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다이어리 쓰라는 이야기구나. 이번 주 성과, 한 달 성과. 네.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안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퓨처 셀프가 말하잖아요. 주간 단위의 목표를 쓰고 얼마나 잘 성과했는지 한 달 단위 거를 쓰면서 얘기하라는 게 딱 좋은 거죠. 가장 중요한 말 다시 합니다. 앞으로 90일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알차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는 20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있다면 20대에게 퓨처 셀프를 읽히세요. 그리고 그 퓨처 셀프를 읽힌 20대가 우리가 지금 깨달은 것들을 미리 깨닫는다면 그는 상상을 못한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그리고 희망, 꿈 등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현격하게 달라질 거거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퓨처 셀프를 자녀에게 선물하세요. 나 우리 아들한테 읽혀야겠다. 아, 우리 딸은 멀리 있네? 사서 보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20대에 만약 이 책을 읽는다면 행운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40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세, 120세에 우리는 40대, 50대는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몇 시까지? 아이고, 말도 꼬이네. 어, 7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죠. 75세 이하 청년 여러분, 화이팅! 오늘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퓨처 셀프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전부 다 읽어주느라고 다른 날보다 조금 오버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자, 지금 당장 주무시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90일 동안의 목표를 기재해보고 하루 마감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90일 후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쓰고 내 느낀 점, 감정들이 있다면 카톡방에 마구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아, 그리고 퓨처 셀프는 이번 주에 이렇게 돼서 마감이 되는 거고요.